안녕하십니까? 조국 입시학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외국어 고등학교부터 전교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고등학교 2년간 미국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유학하기, 외고 입학하기, 외고 다니며 교수 논문 1저자와 3저자 인턴하기, 유엔 인권 인턴십 합격하기, 여고생 물리 캠프에서 장려상 받기, 대학교 자기소개서에 논문 젖을 기재하기, 외고 시절 저자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언급하여 이공계열 수지 전형으로 입학하기, 자신을 미래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환경, 생태 분야 국제기구 요원 한 명이라고 소개하기, 대학원부터 의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필답고사 비중 없이 입학하기, 2학기 장학금 받은 후 휴학하기, 부산대 의전원 수시 전형으로 입학하기, 밑점수 필요치 않음, 6학기 장학금 받기. 여러분, 의전대 가기 참 쉽죠? 오늘 조국 후보자가 기자 인터뷰에서 당시엔 제도가 그랬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게 말입니까 방법입니까? 문제가 없다고요. 제가 진짜 욕이 나오는 것 때문에 욕을 참느라고 방송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지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간 미국 고등학교 유학하기. 이게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조국 부녀는 조민 씨가 한영외고에 지원하기 전인 2005년, 2006년 함께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부모와 함께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조민 씨는 특례 입학 대상자 지원 자격을 충족했습니다. 예, 맞아요. 조민 씨는 특례 입학 대상자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기시험으로 영어 논술을 봐야 했습니다. 이 영어 논술이 조민 씨가 치른 유일한 시험일 수 있다라고 신문은 지금 말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 4년제를 미국에서 다녔고요. 제 주변에 공부하는 유학생 동생들, 또 한국에서 이민 온 동생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동생들 많았습니다. 근데 경험상으로 아무리 언어 천재라고 해도 15살에서 16살까지 미국에 2년 살면서 배운 영어는 간단한 생활 회화 수준이고, 잘 읽는 사람들은 글을 좀 읽고 글을 좀 쓰는 수준입니다. 한영외고 입학 전형 고입 특례 대상자 교육법 해당 항목에는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외고 입학한 거 맞아요.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경쟁률은 2.29였어요. 7명 모집하는데 16명이 지원을 했고요. 일반인 학생들에 비해서 3배 정도 낮은 경쟁률로 특례 입학됩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례 입학 대상자가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 6개의 과에서 전체적으로 7명을 뽑았어요. 인정합니다. 고등학교 입학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외고 다니며 논문 1저자와 3저자로 인턴하기.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나와요. 2008년 12월 당국의대 연구소에서 작성한 소아병리학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소 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발음하기도 힘드네, 관련 영어 논문에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 연구 과제의 공식 연구 기간은 2007년 6월 30일에 종료됐습니다. 2007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조 씨가 연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엔 그해 7월 뒤늦게 인턴으로 들어가서 제1 저자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인데, 조 씨는 2007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 약 2주간 인턴을 했고, 그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나서 제1 저자에 등재가 됐습니다. 조민 씨 고등학교 2학년 때 인턴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잘못된 거죠. 실제로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박사 전공자에게도 어려운 병리학 논문을 이 천재소녀 조민 씨는 고등학교 1학년에 단기간에, 그것도 2주 만에 제1 저자로 임명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의문이 제기되니까 논문 책임저자 장영표 교수는 조 씨는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 조 씨가 영어로 논문을 쓰는 등 2주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1 저자로 올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조 씨가 경험한 실험 과정. 이 공식 연구는 6월 30일 날 종료가 됐어요. 조민 씨가 7월 23일에 왔는데 실험을 또 했나요? 그 다음에 영어로 열심히 일을 하면 제1 저자가 됩니까? 요거는 제가 뒤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좀 따질게요. 이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외국 대학 간다고 해서 제1 저자에 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대. 실망했다. 지도 교수였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거기 갈 거면 왜 여기 와서 이 난리를 쳤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엉뚱하게 무슨 의학 전문대학? 그걸 또 거기에 썼더라. 합격하고 싶어서 썼겠죠. 그랬더니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실망이죠 라며 애초 논문을 쓴 목적과 달렸다며 거듭 후회하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여기 그 문제의 논문이 있습니다. 민초, 조민 씨죠.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Department of Pediatric Anatomy, 당국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천안, 코리아. 여기 지금 1번을 보시면 이게 1번이거든요. 꼭 조민 씨가 메디컬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에서 일하는 연구원 같은 분위기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사기를 했다 그러죠. 논문에는 조민 씨를 박사로 기재했다라고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이거는 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고등학생을 제1 저자로 쓰기에 좀 창피했었나 보죠. 아니면 이거가 고등학생이 제1 저자로 하면 세계적으로 이 정도 논문을 썼다라는 건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허위 사실이 밝혀질까 그랬는지, 고등학생이라는 말은 없고 연구원이나 뭐 박사라고 썼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왜 2년을 살면 생활 회화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2년에 이런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들, 제가 말씀드렸죠. 유학생 동생들, 이민원 동생들, 2년 만에 이런 영어를 쓰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조민 씨는 한국 돌아가자마자 고1이었으니까 2년 동안 외국에서 중학생으로 공부하고 한국에 가서, 우리는 저자도 아니에요. 저자도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영어를 번역을 했다? 번역을 단어하고 단어 바꾸는 게 번역이 아닙니다. 단어에서 단어를 바꾸면 의미가 틀려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문 번역하는 분들도 실수를 하는 게,
그거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빨리 번역을 하다 보면 아주 웃긴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영화들 미국에서 와가지고 자막으로 서브타이틀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를 읽다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웃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2주 만에 조민 씨가 이거를 자기 걸로 다 소화를 해서 이렇게 엄청난 논문을 영어로 쓰셨다? 아, 이런 분들은 언어학 하셔야 돼요. 의사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까운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뽑아서 여기에 사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좀 줘봤어요. 이거를 여기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죠. 여기 이제 현지인, 원어민 같이 영어를 하는 애들한테 이거를 줘보고서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논문이 상당히 어려운 논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조민 씨가 그걸 번역을 했다. 진짜 만약에 번역했으면 이건 천재적입니다. 제발 언어학 하십시오. 언어학 하시면 우리나라에 진짜 이바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지도하신 장영표 교수님한테 한번 말을 할게요. 외국에 간다 해서 제1 저자에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진짜 소원하건대 번역이 안 돼서 외국 신문에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국 교수들이 들으면 우리나라 무슨 콩가루예요. 외국에 유학 간다 그래서 자격 없는 애를 허위사실로 논문에 등재를 해준다? 이거 국제적인 사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하다 보면 진짜 천재소녀 진짜 영어에 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진짜 빼고 났고 혹시 영어 번역이 아니더라도 어느 학 분야에 진짜 천재적인 진짜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논문을 썼을 경우에 소문나면 교수들이 안 믿어요. 저는 진짜 이게 화가 납니다. 다른 거를 떠나서 이게 가장 화가 나요. 외국에 나가니까 그 사람을 외국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허위사실로 등재해준다. 국제적으로 사기를 친다. 이게 입학 사기하고 뭐가 틀려요? 외국에 입학하는 것을 교수가 우리나라 단국대 교수님께서 사기쳐 주신 거예요. 이건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번역이 안 되길 바라고 외국 신문에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너무 창피해요. 미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이거 만약에 밝혀지면 진짜 미국에 사는 아니 미국뿐만 아니죠. 한국의 위상이 땅바닥으로 떨어질 일입니다. 뭐 어떻게 믿어요 이제. 이거 진짜 국제적인 사기입니다. 교수님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외국 대학교에 간다고 해서 자격 없는 애를 제1저자로 올렸다. 그래서 나는 실망했다. 그 다음에 또 맨 처음에는 조보하고 서로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서로 아시는 분이네요. 뭐 애들이 이제 같은 외고를 다녀서 뭐 아내끼리 안다. 근데 또 이제 다른 걸 들어보니까 또 이 교수님의 아들은 또 조국 교수가 하는 거에 인턴으로 또 계시더라고요. 참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조 씨가 기여를 100% 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저자 중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 영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 쓴 것이 굉장한 기여를 했다. 저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조민 씨, 이거 만약에 이해를 하고 조민 씨가 쓰신 거면
조민씨 나중에 저한테 이거를 영어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영어를 읽어도 저도 뭐 의학적인 전혀 지식이 없으니까. 조민씨가 단국대 교수 2명을 제쳤습니다. 카톨릭 대학교 의과 교수를 제쳤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박사를 제치고 제1저자, 저자 중에 가장 많은 기여도를 했다는 제1저자가 됐습니다. 장 교수님, 조민씨, 이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외국 대학교에 간다고 해서 편법을 써가지고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피하지 않은, 세계적으로 창피하지 않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 유엔 인턴십에 합격을 또 해요, 이 조민씨가. 근데 또 웃긴 건 아버지 조국 동료 조 교수가 운영하는 유엔 인턴십에 참여 프로그램 지원 자격에는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조민씨가 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고등학생 2명이 포함되었고 2명 모두 서울대 교수 자녀. 정원보다 늘어난 13명, 그러나 12명이 다녀왔고 천재 소녀는 또 2명 발표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여고생 물리캠프에서 장려상을 받기도 하죠. 고교 시절 한 달 남짓한 여름방학 기간 동안 공주대에서 3주간 인턴을 하고 같은 기간에 또 일본에 가서 국제조류학회 논문 발표를 진행하고 숙명여대 물리캠프에서도 참여해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분신술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가능한가? 공주에서, 일본에서, 또 서울. 2009년 7월 중순부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3주가량을 했고요. 한 달 조금 넘는 방학인데 3주를 거기서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2일부터 8일에는 일본에 또 가십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조류대회에 참석해서 발표 초록의 제3 발표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비슷한 시간 조씨는 또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 주최로 숙명여대에서 열린 여고생 물리캠프에서도 참석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8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였죠. 그러면은 이분은 중순에서부터 3주면은 8월 15일 정도에서부터 아니죠. 7월 15일 정도부터 8월 8일 정도가 3주가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또 일본도 갔다 오시고 8월 2일에서 8일은 이분은 뭐 손오공한테 분신술을 배우셨는지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네요. 그 다음에 또 장려상을 받았는데 이 장려상은 뭐냐면 2009년에는 장려상이 생겼어요. 근데 또 2009년 그 해만 참가팀 전원이상을 받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하면 장려상이 꼴찌죠.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꼴찌했습니다. 아니 꼴찌를 해도 상을 받고 참 이분은 난분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대학교를 다녀요. 논문 등 수시 전형으로 고려대를 입학합니다. 시험 안 보죠. 수시니까. 2010학년도에 고려대 수시 모집 요강에 세계 선도 인재 전형 평가 방법으로 학교 생활부에 기재된 내용과 교과서니 비교과, 그다음에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국은 그렇지 않다 그랬는데 자기소개서와 외국어 상표표 등 공통 제출 서류 외에 개인별로 학업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상장, 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논문 저술을 기재를 했어요. 자기가. 재학 중인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문과 계열 특수 목적 고등학교이지만 환경, 상태, 보건 등에 관련한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았기에 근데 의대는 왜 갔지? 공부와 인턴십에 집중하여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학과 연구소에서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 제1저자죠.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실에서 인턴십 성과로 IPS 국제조류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기회, 한국물리학회가 주최하는 여고생 물리 캠프에서는 장려상 수상. 근데 이거 꼴등이잖아. 꼴등인데도 얘는 그냥 장려상으로 올렸네요. 꼴등도 자랑인가? 그 다음에 고교 시절부터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실습 경험을 갖춘 지원자라고 자기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외고 시절 저자 논문을 자기 소개서에 언급하여 이공계열 수지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미래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환경, 생태 학위 또는 환경, 생태 분야 국가 기구 요원 중 한 명이 될 거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대를 가요. 근데 이것도 시험 없이 가요.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필답고사 비중 없이 입학하기. 진짜 나신 분이에요. 시험 없이 고등학교는 시험을 봤나? 논술 시험 봤다 그랬나? 대학원 2013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할 때도 필기시험 없이 면접, 서류 등으로 합격한 것으로 20일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장학금을 받아요. 장학금 받은 후 또 휴학을 하셨어요. 근데 장학금을 2차례 받을 때 제출한 장학금 신청서에는 지도교수가 서명을 해야 되는데 지도교수는 서명한 적이 없대요. 또 1회에 401만 원을 받았는데 장학금은 당시 학생들에게 지급한 평균 수령액 275만 원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재단법인 관학회는 서울대 재학생, 대학원생을 포함 장학금 지급과 교직원, 학술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1978년 12월에 설립한 장학재단입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사이트에는 후배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회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참 가난하시죠. 52억이 있다 그랬나요? 52조는 아니고 52억이 있다 그랬나요? 아마 학비 낼 돈이 없었나 보죠. 근데 또 하나 웃긴 거는 뭐냐면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서울대 윤순층 교수는 CBS 노컷 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학생에게 사인해 준 적도 추천서를 작성해 준 기억도 없다 그러네요. 장학금 종류가 많은데 대부분 제가 추천서를 쓰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학생이 작성한 서류가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작성한 추천서는 내가 다 저장해뒀는데 최근 확인 결과 없었다. 돈 어떻게 나갔죠?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관학회는 2014년 1년 동안 장학금 명목으로 총 727명에게 약 20억 원을 지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명당 275만 원을 지급한 꼴인데 조씨는 401만 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조씨 지도교수였던 윤순진 교수는 나는 추천한 적이 없다. 조국 후보자와 얼굴을 아는 사이일 정도뿐이지 딸이 입학한 줄도 몰랐다. 면접은 잘 받고 영어 성적이 좋아 만장일치로 뽑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학과장 지도교수가 또 친구의 딸이 입학을 했는데 입학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근데 웃긴 건 윤 교수는 대표적 원전론자이시고요. 4대강 반대론자로 꼽힙니다. 그 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 728명 시국 선언을 주도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조국 후보자도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윤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 장관 후보로도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그때 뭐였죠? 검증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몰랐다고요? 글쎄요, 모를 수도 있죠. 윤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이고 기획재정부 중앙전략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윤 교수는 장관은 내가 안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근데 서로 이분들은 뭐 이렇게 옆에 있고 계속 같이 있고 그런데 뭐 말이 달릴 때 눈 가리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앞만 보고 달리셔서 그러나 옆에 있는 동료 교수도 모르고 동료 교수 딸도 모르고 그냥 서로 얼굴만 알고 이렇게 장학금을 줬는데도 서울대에서 먹튀를 합니다. 명백한 특혜, 장학금 먹튀라고 이제 반발하는데 저는 서울대 학생들도 좀 웃겨요. 이렇게 401만 원, 802만 원을 받고서 했는데도 여러분 데모를 안 하시네요. 고려대도 그렇습니다. 고려대 만약에 이 논문이 만약입니다. 저 또 고소하지 마세요. 만약에 신문의 내용처럼 고려대학교를 논문을 통해서 만약에 들어간 거라 그러면 고려대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될 뻔한 어느 한 사람은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최순실 딸 할 때는 그렇게 촛불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뭐 하시나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서로 하기 싫어요. 얼굴을 지금 보이지 않고 이렇게 방송을 하려는 것도 제 주변에는 좌파도 많고 제 주변에는 우파도 많습니다. 어느 한 곳에 쏠리기는 싫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 저는 좌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밸런스를 잡아야죠. 근데 이번 정권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면 내로남불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안 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데모를 안 하고 조용하고.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민 씨가 대학원에서 의전원까지 갈 때까지도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산대 의전원 수시 전형으로 입학합니다. 미트 점수가 필요치 않습니다. 뭐 시험은 봤다 그러는데 점수가 너무 궁금한데 저한테 알려주긴 않겠지요. 의학 교육 입문 검사 점수가 필요 없는 수시 전형으로 부산대 의학 전문대학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의전에 미트 점수가 필요 없는 수시 일반 전형으로 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운도 참 좋습니다. 고등학교 갈 때는 그냥 영어 논문 하나, 논문이 아니죠, 논술 시험 하나. 대학교는 그냥 가죠. 수시로 들어가죠. 서울대학원도 시험 없이 가죠. 부산대 의전원도 시험 없이 갑니다. 저도 그렇게 옆으로 좀 빠져나갔었으면 의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어릴 때 꿈이 의사였거든요. 근데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비즈니스 전공을 했는데 그래도 부럽네요. 그 다음에 또 6학기 장학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장학금을 받을 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뭐가 일어나냐면 낙제를 했는데 장학금을 받습니다. 지도교수인 노환중 교수께서 이제 소천 장학금이라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줬는데 이 장학금을 원래는 받지를 못해요. 근데
교수님께서 2015년에 낙제 후 복학하고 나서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학업에 정진하라는 뜻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아니, 보통 공부를 잘하고 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낙제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를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기존 규정에 의하면 조씨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장학금을 받기 직전 장학생 선발 지침을 고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정안에 예외 규정이 포함되면서 조씨 장학금 수령이 합법적으로 됐습니다. 조국이 아까 말한 그때는 그랬다, 제도가 그랬답니다. 당시 지침 제10조에는 1항에 따르면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4.5의 만점에 4.5 만점에 2.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단 외부 장학금은 예외될 수 있음이란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노 교수님께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웃긴 것은 노한중 교수님하고 맨 처음에 조국 후보자하고 서로 모른다 그랬는데 사진 하나가 나옵니다. 조국 어머니께서 병원에 그림을 기증하세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바로 옆에서 웃고 찍었네요. 근데 서로 모르네요. 앞만 보고 달렸나 보죠. 또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 눈에 닿는 그거를 받으셨는지 옆에 있었는데 서로 모른다 그러시네요. 이 낙제생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 그게 또 웃긴 게 기증을 하고 나서 시기가 맞물린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 노 교수는 부산 의료원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참 하늘이 내린 사랑 같아요. 자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 사람은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고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조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유라가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 조국 후보자님께 묻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철학입니까? 너는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논문의 원칙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업적 학위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 학계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을 줄이며 한자 한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 원생들이 있다. 근데 2주 만에 고등학교 1학년이 제1 저자로 됐는데 이것도 참 법적인 문제가 없네요. 논문이 끝난 시점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그 영어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준으로 저 어마어마한 제가 읽기도 힘든 영어 수준의 논문을 쓰셨어요. 대단하신, 진짜 언어에 진짜 천재적인 자녀를 두셨습니다. 제가 이게 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제가 조국 수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조국 수석이 말하는 거에 제가 공감은 좀 많이 했었어요.
조국석이 페이스북에서 인용한 명언들, 제도가 저절로 굴러가겠지 하는 것은 정치적 게으름뿐이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감동을 안 받았고요.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타일러도 깨치지 않고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타산 적용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조국석을 타이르고 감싸주고 가르치고 있는데, 조국 후보님 이런 식으로 가면 형벌로 다스려야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조국석이 올린 것 중에서 이거는 참 제 마음에도 많이 와닿은 말인데, 우리 사람 되기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 말자. 조국석님, 괴물이 되지 맙시다.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 반성하면 됩니다. 근데 정치에 연연해서, 성공에 연연해서 괴물이 되진 않았으면 합니다. 제발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입시학원이 없는 한국, 그날을 기대하면서 스카이캐슬이 없는, 이건 스카이캐슬이 아니죠. 이 정도면 헤븐리 캐슬이죠. 이건 천국 캐슬 아니면 이 정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편법들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지금 김재동 씨, 이승환 씨, 그 외에 여러 진짜 바른 말을 해주셨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쓴소리를 정치에 많이 했던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같은 내로남불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재인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목을 잴 수 있는, 진짜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 주셔야죠. 제가 볼 때는 정유라보다, 최순실보다, 최순실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이라도 받았잖아요. 낙지하고 있는 딸을 위해서 이렇게 편법을 쓴 걸로 예상되는 조국석을 언제까지 잡아야 되겠습니까? 일어납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